자, 그럼 확인적 요인 분석 방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제 신뢰도 분석은 이제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수집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측정된 것인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신뢰도에 대한 개념은 하나의 어떤 동일한 개념을 유사한 척도로 측정할 때 과연 일관된 결과가 나오느냐, 이 정도가 신뢰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잠재 변수를 어떤 이제 관측 변수를 통해서 측정을 할 때 그 분산이 작고 결과가 일관된 결과가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크롬바 알파 계수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제차 모델 가지고 이제 SPSS 가지고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찍을 건데요.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크롬바 알파 계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것까지도 이렇게 SPSS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바 알파 계수 값이 0.8에서 0.9 이상이면 신뢰도가 바람직하다. 0.6에서 0.7 정도면 수용할 만하다. 그리고 0.6보다 작으면 이제 신뢰도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SPSS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외제차 모델을 연 다음에요.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분석에 들어가서 척도 분석, 신뢰도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 이미지를 관측한 게 이 디자인 각종 기능 승차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이동시켜 가지고 각 잠재 변수에 해당하는 관측 변수들을 이동한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면 크롬바 알파 값이 계산이 되죠. 이게 이제 0.6, 뭐 대체적으로 0.7 이상, 0.6에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결과표를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잠재 변수들을 이런 관측 변수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 디자인 각종 기능 승차감을 이제 변수로 넣어서 신뢰도를 측정을 했더니 0.910이 나왔고요. 브랜드 이미지는 0.929, 사회적 지위는 0.897, 만족도는 0.887, 재구매는 0.879, 모두 다 크롬바 알파 값이 0.7 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뢰도를 검증한 다음에요. 이제 타당성 분석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이 타당성은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는 좀 쉽게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 변수와 잠재 변수 간의 이 요인 부하량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도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성 개념, 즉 잠재 변수의 타당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타당성은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 이걸 이제 논문에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법칙 타당성이 있습니다. 집중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관측 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요인 부하량이 높을수록 집중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들을 설명하는 이 요인 부하량이 높을수록 일단 집중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판별 타당성은 우리가 이제 잠재 변수들 간에 서로 독립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독립된 잠재 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인데, 잠재 변수 간의 상관이 낮을수록 당연히 이제 판별 타당성이 있겠죠. 잠재 변수가 상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한 개념을 측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칙 타당성은요, 이건 이제 선행 연구, 즉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의 구성 개념이 다른 구성 개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정도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선행 연구에서 어떤 잠재 변수, A라는 잠재 변수에서 B라는 잠재 변수, 뭐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 양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왔다, 이건 이제 법칙 타당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 모델이 있다면, 즉 팩터 1, 팩터 2라는 잠재 변수가 있고 x1, x2, x3, x4 이런 이제 관측 변수들이 있고요.
오차가 있고 이제 상관이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이거 즉 이 관측 변수들이 아니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를 설명하는 이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중 타당성을 보게 되고 잠재 변수들 간의 상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집중 타당성이 있는 모델과 집중 타당성이 이제 없는 모델인데, 예를 들어서 왼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집중 타당성은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관측 변수들의 일치성 정도예요. 그래서 이 측정 항목들이 이 구성 개념을 일관성 있게 잘 측정했다면 이 항목들 간에 높은 상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간의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관측 변수인 디자인, 각종 기능, 승차감이 이 자동차 이미지를 잘 측정했다면 이 관측 변수들 간의 상관이 높을 거고요. 잠재 변수에서 관측 변수로 가는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즉 설명력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좋은 값, 람다가 적어도 0.5 이상인 상황을 보일 겁니다. 보게 되면 이 자동차 이미지에서 디자인으로 가는 이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값이 다 0.5 이상 값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이 됐다. 그러면 집중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처럼 많이 분석이 됐다면 이건 이제 집중 타당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자동차 이미지에서 디자인으로 가는 값이 0.68이지만 각종 기능과 승차감으로 가는 것이 0.16, 0.36이니까 0.5 이하의 값을 보이니까 이거는 이제 집중 타당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판별 타당성이 이제 있는 경우와 이제 없는 경우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판별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 다른 잠재 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자동차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는요,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서 곤란하죠. 만약에 그 잠재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버리면 두 구성 개념 간의 차별성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잠재 변수 간 판별 타당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판별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 그래서 사실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는 그런 이제 논문들을 잘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설문을 잘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잠재 변수 간에 높은 상관이 있다. 이거는 사실 두 잠재 변수들을 구성하고 있는 관측 변수들의 높은 상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설문 항목이 유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잠재 변수에서 관측 변수로 갈 때 그 잠재 변수 간의 상관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유사한 개념을 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판별 타당성은 어떻게 확인하게 되느냐? 세 가지 기준을 얘기를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잠재 변수의 평균 분산 추출이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크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적용을 할 때 보통 이제 상관계수가 0.85 이하면 이제 판별 타당성이 확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첫 번째 모델에서요. 첫 번째 모델에서 보니까 잠재 변수에서 관측 변수로 가는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이니까 집중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와의 상관이 0.54니까 이런 경우에는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델의 경우에는 잠재 변수에서 관측 변수로 가는 요인 부하량이 0.5는 넘어요. 그래서 집중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근데 자동차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와의 상관이 만약에 0.95다. 이거는 각 관측 변수들이 거의 동일한 개념을 측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중 타당성은 있지만 판별 타당성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법칙 타당성은 이제 선행 연구 결과 잠재 변수 간의 어떤 상관이라든가 영향 관계가 선행 연구에 부합하느냐 이걸 따져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미지와 만족도가 정의 방향으로 연관이 있는데 실제 결과에서도 두 구성 개념 간 관계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됐다. 이거는 이제 법칙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자동차 이미지와 만족도가 정의 방향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실제 결과에서 두 구성 개념 간의 관계가 이제 부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됐다면 이건 이제 법칙 타당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중 타당성을 검증할 때는 일단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최소 0.5 이상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0.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함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크리티컬 레이시오가 사실은 이제 1.965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이건 이제 유의 수준을 보고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P 값이 0.05보다 적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CR 값 같은 경우는 뭐 T 값과 유사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표준화된 계수의 추정치를 표준 오차로 나눈 값입니다. 이 C점, R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건 개념 신뢰도랑 다른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인 부하량이 0.5 이하이지만 뭐 0.45 정도로 너무 낮지 않다면 사실은 뭐 해당 관측 변수를 무조건 제거하기보다는 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논문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V 값은 이제 평균 분산 추출인데요.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인 부하량의 제곱의 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잠재 변수가 있고 세 개의 관측 변수로 가는 이 요인 부하량이 만약에 있다면 이 요인 부하량,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의 제곱값을 일단 합친 거 이게 분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인 부하량이 합친 것의 제곱 그리고 오차 분산의 합 이걸 이제 나눈 것이 0.5 이상이면은 집중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념 신뢰도는 실제 이제 요인 부하량의 그 합의 제곱값 그리고 요인 부하량의 합의 제곱값 거기에 이제 오차 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 이게 이제 0.7 이상일 경우에 개념 신뢰도가 만약에 개념 신뢰 0.2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집중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이냐 그리고 AV 값과 개념 신뢰도 값이 0.5, 0.7 이상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 타당성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 에이모스에서는 이 값을 제공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인 부하량과 오차 분산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해도 되고 제가 이제 제시한 엑셀 파일을 통해 가지고요.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 영상을 통해서 실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중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 일단 실습을 해 볼게요. 그래서 자동차 이미지가 그러니까 디자인, 각종 기능 승차감으로 가는 이 모형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고 확인적 요인 분석의 전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아웃풋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에스티메이트를 보게 되면요 이런 값들이 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비표준화 계수에 나오는 건데 실제 이제 이게 이제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1.027, 1.045 이제 비표준화 계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오차값, 크리티컬 레이셔가 나와 있죠. 보면 이제 1.965 이상 유의 수준이 0.001 정도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표준화된 값을 보게 되면 표준화되어 있는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의 경우에는 모든 경로에서 0.5 이상 0.873.909.854니까요. 좋은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 값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 레이시오 값도 유의하기 때문에 집중 타당성이 일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AV 값과 개념 신뢰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AV 값은, 자, 각 요인 부하량의 제곱을 합한 거,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요인 부하량의 제곱을 합한 것에 오차 분산을
더한 이게 이제 이걸로 이제 나누게 된 값이 0.5 이상이면 0.5 이상이면 이제 그 집중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개념 신뢰도 요인 부하량 합의 제곱을 요인 부하량 합의 제곱 플러스 오차 분산의 합으로 나눈 것이 0.7 이상이면 집중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자동차 이미지라는 잠재 변수에 대한 AV 값과 개념 신뢰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동차 이미지라는 변수의 AV 값은요. 이 0.873, 0.909, 0.854 이게 이제 요인 부하량이죠. 그리고 이제 분산해 보게 되면 각 관측 변수에 대한 오차에 대한 분산이 나와 있죠. 오차 분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이미지에 대한 AV 값과 개념 신뢰도는 이제 그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AV 값은 이 공식에 대비해 가지고요. 이런 공식에 의해서 AV 값은 0.782가 나왔고 개념 신뢰도는 0.915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 타당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자, 우리가 AV, CCR 이런 이제 실수 파일 엑셀에 자, 그 관측 변수에 대한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그리고 오차항에 대한 분산 이걸 넣게 되면요. AV 값과 개념 신뢰도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걸 확인해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영상에서 이런 전체 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려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데이터도 입혀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보게 될 건데 얘기했던 것처럼 요인 부하량,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 계수를 눌러가지고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차 분산의 경우에는 비표준화 계수에 나와 있는 분산의 오차 분산을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 모델에 대해서 이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게 되면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차 분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차 분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값 그리고 AV 값, CR 값 이런 것들 계산해 가지고요. 이제 표를 입력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를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비어있는 표를 내가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 변수에 대한 각 관측 변수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 적어줬고요. 자, 크롬바 알파 값은 자, 그 SPSS에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다 0.7 이상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신뢰도의 경우에는 CR 값 다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다 0.7 이상이었고, 자, AV 값도 계산했더니 다 0.5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자, 신뢰도가 검증이 된 상태에서 집중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이렇게 제시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논문에 보고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자동차 이미지가 승차감, 자동차 이미지 각종 기능, 자동차 이미지가 이제 디자인, 그래서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자,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레이시오 값, P 값,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계수, 그리고 이제 AV 값, 개념 신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CR 값은 1.965 이상, 자, 표준화 계수 0.5 이상, 그리고 AV 값 0.5 이상, 그 다음에 개념 신뢰도는 0.7 이상이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별 타당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자, 판별 타당성은 일단은 이 두 잠재 변수, 즉 두 구성 개념 간에 자, 상관이 좀 낮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두 구성 개념 간 각각의 AV 값, 그러니까 이제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의 설명량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구성 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 잠재 변수 간의 이제 설명량이라고 보면 될 건데, 그래서 이걸 비교를 했을 때 각 개념의 AV 값이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크다. 그러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자, 실내 구간 안에 1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두 구성 개념 간의 상관계수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표준 오차 이렇게 이제 계산한 결과값이 1을 포함하지 않으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제약 모델과 제약 모델 간의 이제 카이 자승값의 그 차이 이게 3.84 이상이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 구성 개념 간의 자유로운 상관을 갖는 비제약 모델하고요. 두 구성 개념 간의 공분산을 1로 고정시킨 제약 모델 간의 카이 제곱값 이 차이 분석을 실시해가지고요. 그리고 이 두 모델 간의 카이 제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점들을 비교해서 이 차이가 3.84 이상이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이걸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사용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판별 타당성을 검증해서 논문으로 실게 되면 그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실습도 이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AV 값과 상관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상관계수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correlations 해가지고 잠재 변수 간에 이제 상관계수 값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런 표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잠재 변수의 AV 값과 개념 신뢰도 이렇게 정리한 상황에서 이건 1이고 자동차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의 상관계수 0.690 자, 브랜드 이미지와 사회적 지위 보면 0.648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판별 타당성 검증하는 것은 이것도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각 구성 개념의 AV 값이 그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커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변수들과 검증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변수 간 상관이 높은 쌍을 선택해서 대표적으로 검증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검증해도 나머지는 사실 AV 값이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지위와 만족도에 대한 이게 가장 크니까 상관계수 값이 가장 이제 같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요. 자, 사회적 지위의 AV 값은 0.783이죠. 이게 0.783이 사회적 지위와 만족도의 상관계수 제곱값 이게 0.618이거든요. AV 값이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크죠. 그렇죠? 그리고 만족도도 AV 값이 0.770인데 사회적 지위 만족도의 상관계수 제곱값이 0.618보다 큽니다. 그래서 두 AV 값이 상관계수 제곱보다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논문에 기재를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이건 이제 그 상관계수 제곱값을 정리를 해준 거고요. 별표를 쳐준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AV 값 평균 분산 추출값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미지의 AV 값, 브랜드 이미지 AV 값, 사회적 지위 만족도 제곱에 AV 값 넣어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다 적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에 적으면 됩니다, 실제. 자,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성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평균 분산 추출값보다 작은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자,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구성 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이 구성 개념의 AV 값보다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렇게 논문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정리된 것처럼 좀 보이죠. 이걸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자,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각 잠재 변수 간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표준 오차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이제 2를 포함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봤을 때 이제 사회적 지위와 만족도 간의 그 이제 상관계수가 가장 컸죠. 그래서 이제 이 상관계수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오차가 2를 포함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사회적 지위와 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는
그죠? 이 상관계수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사회적 지위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0.786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 만족도 간의 표준 오차는 이제 공분산 나와 있는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지위 만족도 사이에 자, 표준 오차는 0.065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관계수 0.786 플러스 2 곱하기 표준 오차 하게 되면 0.916이고요. 자, 상관계수 마이너스 2 곱하기 0.065 이렇게 하게 되면 0.656이 됩니다. 그래서 0.656에서 0.916 이 사이 값인 거죠. 이건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요. 우리가 이제 집중 타당성도 확인해 봤고 저 판별 타당성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